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원불교 수의단회는 교단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수의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수의단원 선거제도 개선 워크숍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도철 교정원장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접견했는데요. 사회 정의와 공익이 드러나는 평등 사회를 정치가가 선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촌의 열린 공간 은덕문화원에서 가을 문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의 정치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은덕문화원의 특별 전시회를 만나봅니다. 독일 성악가가 원불교 성가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매거진원 초대석에서 독일 쾰른교당 이원조 교무에게 원불교 성가 앨범과 교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원불교 수의단회는 교단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수의단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워크숍이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원불교 수의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가 주최한 수의단원 선거제도 개선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이번 워크숍은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명산 김도훈 교도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현행 수의단원 선거 규정에 따라 수의단원 선출이 진행됐지만 매 수의단회가 구성될 때마다 그 선출 방법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선거 전후에는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관심 있게 다뤄지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의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수의단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토론보다는 의견 수렴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의 진행 순서는 주요 쟁점 사항에 따라 발제자들의 발제 이후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는데요. 쟁점 사항으로는 첫 번째는 현재 수의단회 구성, 두 번째는 정수의단원의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 세 번째는 정수의단원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 네 번째는 봉도수의단원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 다섯 번째는 호법수의단원 후보 선정과 선출 방법, 여섯 번째는 수의단원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산 장덕훈 총무법제 상임위원장은 본 발제자들의 발표에 앞서 선거 규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 자리를 통해 광범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마련한 개정안은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재차 개선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이렇게 마련한 최종 수의단원 선거제도 개정안을 정식으로 수의단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각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은 우산 최희공 종사, 선산 박중훈 교무, 공산 남국문 교도, 원타원 서원중 교무, 수산 최호준 교도, 이도근 교무, 오세웅 교도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각 발표된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 이후 발제 내용에 대해 수의단원 선거규정 개정은 교법과 대중의 현실적 이해가 서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의단회의 근본적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 또한 수의단회의 근본 정신은 정정과 대종경에서 근거해야 한다며 교헌과 교규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 언제든지 대중의 참여 속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본의를 잃지 않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번 수의단원 선거제도 개선 준비 워크숍은 온라인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하며 수의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는 이후에라도 대중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수의단원 선거제도 개선은 교단을 생각하는 대중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단 제4대를 여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는데요. 오도철 교정원장은 사회 정의와 공익이 드러나는 평등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가가 선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16일 오도철 교정원장은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방문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소태산 기념관은 서울시와 동작구청의 협조로 실질적인 준공 허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오도철 교정원장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정상덕 교무, 그리고 이공현 문화사회부장과 황화경 원광보건대학교 국제교류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세상은 인드라망으로 연결돼 있고 원불교에서는 이를 사은이라고 한다. 강자 약자가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은혜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와 학술, 종교도 우리 사회를 낙원으로 이끄는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라면서 정치가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원불교가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유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며 서울이 한국의 수도를 넘어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으니 이제는 세계 시민사회로 도약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길에 원불교도 돕고자 한다고 교단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사회는 사회 정의와 공익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며 정치가 종교를 대할 때에도 그러한 균형 있는 자세를 부탁한다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도철 교정원장은 소태산 기념관을 방문한 정의당 강은미 신임 원내대표도 접견했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신축하면서 원불교가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유는 세계 중심 도시로 서울이 성장하는데 원불교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교단의 뜻에 재가 출가교도의 관심과 합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생활 방역에 집중한 가운데 교단에서도 조심스럽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가을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은덕문화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특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은덕문화원에서는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는 깊어가는 가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가을 문화 공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은덕문화원 특별 전시회는 윤호섭 작가와 조아은경 작가의 나무, 숲 그린 아트전과 육상표 작가의 사진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과 예술을 통해 환경 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윤호섭 작가는 아이들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늘 경이롭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와 깨끗한 공기, 물, 흙을 꼭 전해주고 싶다고 염원했는데요. 이날 윤 작가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땅속에서 쉽게 분해되는 미생 모조지 위에 그려진 작품들, 그리고 자연에 관한 많은 작품과 소재를 소개했습니다. 이후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온 티셔츠에 초록색 천연 물감을 사용해 나무, 꽃, 별, 동물 등 자연의 모습들을 그려줬는데요. 그림이 담긴 티셔츠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표정과 윤 작가의 흐뭇한 표정이 어우러져 가을날의 소풍 같은 전시회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아은경 작가는 버려진 재료들로 만든 작품을 통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결국 숲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나무와 숲에 관련된 글귀를 철사로 필사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은덕문화원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 더해진 조화은경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방 안에 펼쳐진 작품들 속에서 버려진 철사가 아닌 생명을 가진 언어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덕문화원 마고에서는 운명적 인연이라는 주제로 육상표 작가의 사진전이 진행됐는데요. 육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지친 나의 삶에 회색빛 바다는 나의 피란처이며 탈출구라고 회상하며, 이번 작품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을 바다의 갯벌과 밧줄을 소재로 흑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덕문화원은 매년 가을이 되면 가을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호섭, 조화은경, 육상표 작가가 참여한 이번 특별 전시회는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20일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서울 은덕문화원은 북촌의 열린 공간인데요. 원불교에서 운영을 맡고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가을 문화 행사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덕문화원이 다양한 문화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북촌의 명소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거진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독일 성악가가 원불교 성가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독일 쾰른 교당 이원조 교무의 정성으로 가능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이원조 교무에게 신앙과 수행의 지침이 되는 하나의 경전, 원불교 성가를 통한 교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거진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불교 교화를 통해 이런 세상을 만드는 길은 다양할 텐데요. 정산 종사님께서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옛 성인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나니라. 이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오늘은 독일 쾰른 교당 이원조 교무 모시고 원불교 성가를 통한 교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독일 쾰른에 살고 있는 이원조 교무입니다. 네, 독일 쾰른 교당에서 예. 지난 9월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예. 그리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10월, 11월이 되어 가는데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저희가 공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대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지방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가격리를 할 장소를 이제 써서 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별로 나뉘어서 그 지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아주 완전하게 그 격리된 차량에 탑승을 해서 그 해당 지역으로 가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격리 장소로 가서 보름간 이제 도착한 날에서 해제되는 날까지 보름간 자가격리 장소에서 자기가 혹시 모를 그 잠복된 균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지내야지 되는데 일생에 한 번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일부러라도 또 수도도 해야지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 기간이 특별히 나한테 주어진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격리에 임했습니다.
역시 본받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 독일 성악가가 원불교 성가를 부른 음반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예. 독일인이 부른 원불교 성가. 예. 이거 한국어로 불렀기 때문에 그 과정과 노력이 더 아마 컸을 텐데요. 예. 그렇죠. 이 외국인이 부른 원불교 성가 앨범을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독일 개척교화를 할 때, 한국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교당이 되어 있는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생면부지의 장소에 가서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거긴 교도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은 장소인데, 저희는 교단에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지 되는 그 운명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정말 막막했어요. 뭘로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언론기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처음에 원음방송 개국을 할 때 그 교화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서 멀티미디어, 언론 홍보 그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화 현장에서 얼만큼 이런 교화 매체들이 필요한지 그런 걸 알아서 거기에 그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개척 교화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매체가 돼서 또 그 단순히 그걸 판매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독일 분들이 볼 때 저를 보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원조 프로덕션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매년 새롭게 나오는 교화 매체를 보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교도님의 친구인데 그분이 어디선가 노래하시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그 소리가 맑고 좋아서 저희 행사 때도 이제 초대를 해서 그 노래를 하도록 하고 그랬다가 점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가 기와불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돕기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국 제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여러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자선 공연을 해주고 그것으로 이제 기금이 충분하게 도와주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번에 자기가 혼자 공연을 또 통해서 두 번째 또 공연을 해주면서 저하고 이렇게 음반 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 뜻을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우리의 작업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자기가 스스로 공연을 하고 난 뒤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굉장히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렇죠. 어필을 하셨네요. 예. 이 깨끗한 음색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원불교 성가에 어울리는 목소리였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콘트라 알토 음색이 그 체격도 아주 큰 여자분인데 언젠가 이분이 공연하는 거를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것이 그 노인 그 요양 시설에서 제가 그 저희 교도님이 거기에 이제 운영 책임자로 있으니까 가서 사진을 찍어주러 갔는데 아주 맑은 하늘이 그 날씨가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어디선가 아주 맑은 테너 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날씨 하늘의 맑음 그런 그 주변 기운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찾아봤는데 그 테너 음이 들리는데 남자분이 보이질 않고 어떤 여자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색이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이분하고 조금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희들도 저희 그 자선 공연을 해주고 난 뒤에 저도 한 1년 정도 이분한테 조금 배웠어요. 성악을. 발성법에 대해서. 예.
이제 그 문화생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자체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저도 같이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발성법이 우리의 그 수행할 때 호흡법하고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전 호흡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완전히 온 몸에 이렇게 기를 움직이는데 그 기를 움직이는 것과 이 사람이 이 발끝에서부터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목소리를 끌어내는 방법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저 사람의 목소리 정도 같으면 우리의 성가를 정말 그 중후하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심경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근데 아무리 그 성악가 분과 예. 잘 통하고 사이가 좋다고 해도 한국말로 음반 작업을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독일 땅에서 정말 그 낯설은 언어하고 매일 정말 그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한테 성악을 배우려면 독일 노래는 독일 말로 배워야 되고 이태리 노래는 이태리 말로 배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고 한국말로 노래를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면 저희 교도님들은 다 독일 분들이세요. 그런데 독일 분들하고 우리 성가를 같이 불러보려고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독일 말로 부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몇 곡을 번역을 해가지고 불러봤어요. 그런데 번역을 해서 독일 말로 원불교 성가를 부르니까 마치 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우리 성가를 통해서 느꼈던 그 느낌이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승복을 했어요. 이 노래는 우리가 조금 발음이 서툴어도 그래도 한국말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리를 내고 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할 때도 그래 내가 독일 노래를 부를 땐 너한테 독일 말로 배우고 이태리 노래를 부를 때는 이태리 말로 부르니까 너도 한국의 노래를 부를 때는 원어로 불러야지.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승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같아도 설득됐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기존에도 성가 CD 작업을 하셨잖아요. 이원조 프로덕션이 정도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면 교무님이 참 누구보다도 원불교 음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원음방송 개국할 때 처음에 교화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그 기획을 하고 원고도 쓰고 또 선곡도 하고 기계도 움직이고 아나운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선곡을 하려고 보면 정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틀어줄 수 있는 곡이 그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제 그 상황을 잘 알겠죠. 그래서 개국하기 전에는 이제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던 분들하고 예를 들면 15는 어떤 시그널로 하는 것이 좋을까, 원불교의 상징적인 그 소리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를 같이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던 끝이고, 그 다음에 교화 현장을 가서도 원불교 명상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기존의 명상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조금 느낌이 어둡거나 슬프거나 좀 무겁죠. 그런데 원불교의 명상은 굉장히 이렇게 그 밝고 편안한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원불교의 어떤 그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저하고 그 전에 작업했던 그 엔지니어가 좋은 그 엔지니어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뮤지션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분이 그 함춘호 씨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춘호 씨하고 연결되니까 그 팀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원불교 성가 연주곡을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종 명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원불교 성가를 연주를 하는데 이 노랫말이 들어간 연주곡하고 노랫말이 들어가지 않은 연주곡하고는 그 용처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듣고 좋을 수 있는 음악, 그리고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음악, 그런 그 다양한 용처를 생각을 할 때 노랫말은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일단 그 기본 연주곡 중심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상곡을 이제 또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그 명상곡을 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성가 연주곡을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교무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뭐 요가 프로그램이나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그 자체를 틀어놔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일정한 그 텀이 있죠. 근데 원불교 성가는 곡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 텀을 이렇게 일정하게 한 10분 정도씩 유지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명상 음반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원불교 음악 작업에 많은 정성과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번에 나온 음반에는 성가가 8곡이 네. 담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가를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독일 성악가인데 그 유럽의 서양의 음악보다는 우리 성가 그 명상 음반을 제가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서 네가 가장 부르기 좋은 노래, 부르고 싶은 노래를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고른 것들이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곡들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프로로서 정말 이 노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완벽하게 부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는 무로 그런 노래는 그 한국 분들이 부른 것보다 더 잘 부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것을 같이 가미해가지고 그 137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성가 128장은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 노래가 저희의 그 교가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아주 정말 그 완벽한 호흡으로 부르는데 그것을 교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독일 성악가가 부른 원불교 성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앨범에 담긴 성가 8곡 중에서 2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슬거이 법문에 ερων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갈 분
sosi mal게 하소서. 네,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게 이번 앨범의 첫 번째 곡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네. 저는 일단 깜짝 놀랐는데요. 발음이 정말로 정확하시네요. 네. 간혹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방 사투리가 약간 섞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차분해지는 경건해지죠. 네, 그런 기분이 정말 듭니다. 근데 테너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여성분이라고 예. 믿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저는. 그렇죠. 네. 예. 참 매력 있는 아주 목소리입니다. 그 중성적인 중후한 느낌. 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소프라노 여성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의 그 음색에서도 조금 나이가 들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소리가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분의 목소리는 완벽한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들으면서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색이더라고요. 네, 정말 편안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37장 유는 무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난 무로 모난 요로 돌고 돌아 지나가면 효와 무가 고강이나 고강약시 구석이라 요한 무가 고건이나 고강약시 구석이라 요난 무로 모난 요로 모난 네. 잠시 다른 곳에 와 있는 그렇죠. 느낌을 주네요. 음악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반주를 하신 분도 네.
이분하고 아주 그 호흡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리고 독일 최고의 피아노로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반주법도 우리 기존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감성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사람과 이렇게 같이 완벽하게 조화를 맞추면서 만들어낸 반주라서 또 다르죠. 뭔가 굉장히 한 폭의 그림과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성가 8곡은 우리 성악가님이 고르셨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곡이 또 2곡이 들어 있습니다. 예. 네. 가곡은 이제 송은 교수님이 작곡한 그 청사는 깊어좋아라. 네. 그거는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김효준 작사 작곡한 눈이라는 곡은 이제 제가 그 분한테 성악을 배우면서 각자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독일 노래나 이태리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데는 저희는 일반인은 아니니까 조금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 그 아름다운 곡을 제가 한번 좀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 저희 그 선배님 한 분이 그 악보를 갖다 주시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여기서 배워서 독일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러고 주신 악보가 아주 낡은 악보가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가서 난 이번에 이 노래를 불러볼까 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걸 반주를 하면서 이 눈이라는 그 한국 가곡의 이 정서가, 그리고 제가 그 좀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 말로 이 노래의 내용을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노래가 느낌이 자기한테 굉장히 와닿았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쯤 돼서는 나도 이 노래가 저절로 이렇게 흥얼거려진다. 마치 그 비가 오면 낙숫물이 떨어져서 어느 땐가 거기서 구멍이 패이는 것처럼 내 가슴에도 그렇게 구멍이 패여서 그런 느낌이 나한테 전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 곡도 한번 불러볼래? 그랬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 가곡을 2곡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 작업을 함께 하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었는지 또 지금 시간을 통해서 짧게 감사 인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유명한 뮤지션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뿐인데, 그 엔지니어 윤정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구산교당 교화를 할 때 개축 공사를 하고 나서 이 그 봉불식도 아니고 뭔가 축하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음악 공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축하 공연으로 그 개축의 의미를 그렇게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노래하는 사람 이성원이라는 분을 이제 불러서 같이 공연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엔지니어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엔지니어가 그 뒤로 이제 저하고 그 제가 정전을 전체 봉독을 해서 음반에 담기도 하고 경전 봉독 CD도 제작을 하고 했는데, 저하고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집어넣을 그 법문 밑에 잔잔하게 넣을 수 있는 원불교 성가, 그것을 찾다 보니까 적당한 것이 찾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한테 교무님 그 원불교 성가, 원불교 음악을 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무슨 원불교 음악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장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이분하고 작업을 하게 돼서 그 함춘호 씨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돼서 함춘호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고, 몇 년 전에는 그 서울신학대 함춘호 교수가 이제 학장으로 있으니까 실용음악과 학장으로 계시는데, 그 학생들하고 교수진하고
15명이 저희 교당에 와서 4박 5일 동안 같이 이제 숙식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죠, 이분들이.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랬어요. 독일 말에는 존스트와 존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꼭 반드시 어떤 상황을 거쳐서 지불을 하고 해야지 되는 것과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해서 일을 해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다. 내가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같이 좋은 일을 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제 마인드가 같이 공유가 되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일정을 잡게 되면 무조건 영순위로 해서 도와주는 관계가 됐고요. 생각보다 우리 성가의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 함춘호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 최고의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 작업을 음반 작업을 하면서 정말 저도 이분이 정말 그 원불교 신앙을 따로 갖지 않고 아주 목사님 이상으로 목사님 같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원불교 정서를 표현할 때는 정말 완벽한 원불교의 정서를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 앨범이 가격이 네.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다른 때는 이제 얼마라도 일단 저희는 이 모든 수익금을 저희 교화 현장에 개척 교화를 하는 데 쓰이니까 기본 가격은 책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 것은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쵸. 대두되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원불교 성가의 그 가사가 들어있는 곡이고 또 그 중에는 한국 가곡 그 눈이라는 곡은 그 김효준 씨에 대해서 충분히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되고 그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원불교 신앙을 통해서 이 곡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대신 이제 이것을 제가 제작비는 많이 들었으니까 제작비 정도는 충당을 해야지 되는데 그 대신 보급을 할 때 이거 가져가시고 저희 그냥 후원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이분한테도 내가 이걸 보급을 해서 기금이 마련되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번에 낸 성가 앨범 외에도 예. 뭐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법어 명상집 예. 그리고 또 마음이 가는 길, 이 정전 명상집 이 앨범을 여러 차례 발매를 하셨는데요. 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어떤 앨범을 기획을 하고 또 예. 발매를 하셨는지 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제 저희가 교화 현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KBS에서 방송 설교를 한 8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제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순간에 굉장히 내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냉정하고. 그런데 교화 현장에서 있고 방송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도님들한테 그 교전을 읽어드리면서 정말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걸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보다 1년 먼저 교화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간 이제 이명희 교무님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송 설교집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눈이 좀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바쁘면 책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쉽지가 않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전의 내용을 자기 생활에서 이렇게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꾸 들으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법어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만 해도 이미 한 15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법문 중에서 인과와 생멸에 관한 법문을 발췌를 해서 경전봉독 CD를 처음에 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 정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완전히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연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전 전체를 다 봉독을 해서 CD에 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것이 차츰 이제 대종경도 하게 되고 또 경전 명상 CD도 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 함춘호 씨하고 그 연주곡을 음반에 담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은 곡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이런 테마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그 곡들을 좀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은사요 삼악팔조 우리 교리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곡들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리를 테마로 하는 음반 거기에 해당되는 곡들을 선정해서 음반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 음반을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심 마음이 가는 길은 정전 명상 서적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종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전을 이렇게 한 품씩 나눠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한테 권하신 적이 있는데 대종경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정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하기가 좀 나았어요. 그래서 정전을 가지고 명상 글을 이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정전 명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누군가한테 좀 보여봐 그러셔서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교도님께 이제 보여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서평을 그 후기 글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서울 문인회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그 봉산 이경식 선생님, 그러니까 소태산 소설을 쓰신 분이시죠. 그 평전도 쓰신 분이고 그분께 이제 제가 그 서문을 부탁을 드렸더니 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 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추천의 글을 써주셔서 그 책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독일 분들하고 이제 법회를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는 사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당연하게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법회 보는데 왜 부모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의외의 상황이죠. 정서가 아주 달라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독후감을 써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제가 여러 권 냈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한 것은 이 책이 유일해요. 그래서 독일 분들하고 그 교화 현장에서 이제 독일 현장에서 그 특수교사를 지내셨던 여자분은 서문을 번역하는 걸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독후감 발표를 하고 또 그 책을 번역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어학원을 다니는데 어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번역 교정 작업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야외에서 법회를 많이 봤는데 행선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어떤 한 대목을 읽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인데 다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새롭게 느낌이 다가오고 예전보다 훨씬 이 느낌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렇게
그 자기 삶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코로나19로 법회나 교화 활동이 비대면으로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변화들 때문에 교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유럽에 있는 쾰른 교당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이제 코로나로 해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이 취소가 됐는데 그 기간에 저희는 그 도량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숲에 있는 나무도 많이 자르게 되고 시에서 위험한 나무를 자르라고 이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나무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기와를 전체 교체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명 공사도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도량 정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정리하니까 그 산책로가 있는 옆으로 아주 좋은 자연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기간에 그 공원에 의자를 이렇게 그 일정한 간격을 놓고 놀 수 있도록 돌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명상을 해도 되고 때로는 일어나서 걸으면서 명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진행자가 책을 읽고 그다음에 경종 명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저희는 훨씬 좋은 그 결과가 만들어졌죠. 대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산책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희가 일요 예회라든지 수요 선포로 진행하는 걸 이렇게 같이 보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전엔 완전히 풀밭이었던 장소들이 이제 다 좋게 변화가 돼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그 험하던 장소가 아주 가장 좋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변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장소가 이렇게 변화가 되리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지역 내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장소가 돼서 그 중에 한 장소에서 이제 불교 강좌 같은 경우는 다 의자를 놓고 자기 책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야외에서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시설이 이제 보충이 됐죠. 그래서 최적의 장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쾰른 교당에서의 교무님의 계획 또는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불교 강좌 하던 것을 그리고 이분들한테 원불교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 세미나의 목적이 언젠가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나 원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화, 교육, 복지, 종교, 문화 어떤 부분이든지 다 같이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희 교도님이 됐지만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좀 떨어져 살면서 자주 못 오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수행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서툴긴 하지만 그 동영상 시대에 이제 저희들도 발을 맞추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데 독일에 대해서는 왠지 조금 거리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유럽을 여행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독일도 다 사람이 사는 데고 저희가 또 털을 잘 닦아놔서 아주 좋은 장소가 됐으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해주시면 또 그렇게 하면서 같이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원음방송도 언제 독일로 취재로 오시면 좋겠죠. 네. 네.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되어서 저도 꼭 쾰른 교당에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쾰른 교당 이원조 교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가는 또 하나의 원불교 경전입니다. 성가 음악으로 원불교를 부담 없이 접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이 길이 열릴 텐데요. 지금보다 더 활발한 이런 문화를 통한 교화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매거진원 초대석이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전국 유초중 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학생 3분의 2 이하로 완화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일 등교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위험 속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각종 모임이나 외출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식사 시간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을 때입니다. 먹고 마실 땐 말 없이, 대화할 때 마스크 쓰기가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책임 있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